자, 전무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거, 작업할 때 유의사항들, 그리고 공사 작업 때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네. 자, 그럼 이어서 차량 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자, 주행 시 붐, 아웃트리거 등은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완벽히 안착한 뒤 운행한다. 네,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마치시고 귀가하시거나 또 다른 현장을 이동하실 때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PTO를 빼는 것을 누락하신다거나 또는 그 아웃트리거를 인입을 하실 때 지금 고객분들께서는 다 인입을 하셨다고 아웃트리거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웃트리거가 이제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그냥 그 완벽하게 인입이 안 된 상태로 접은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하시는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 여러분들이 올리셨다가 차를 내리실 때 뒤에 아웃트리거가 들어 올라갔다 그러면은 충격을 받겠죠. 지면을 내리시다가. 그래서 반드시 주행하기 전에 그 차를 한번 둘러보시고 아웃트리거와 붐이 다 안착이 됐는지, 아웃트리거가 다 인입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주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차량의 높이, 중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과속은 금지한다. 네. 저희 그 특장 모터작업차는 항상 장비를 안착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다 보니까 중량이 항상 많이 나가신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시게 되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주행을 하셔야 되고. 네, 곡선 주로에서는 네. 전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원활한 코너링이 가능하다. 네. 지금은 이제 흔치 않은데 예전에 그 장비가 보편화가 됐던 예전 시절에는 여러분들께서 코너링 하다가 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에서 막 속도를 내시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시고 승용차처럼 코너링을 하시다가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에서도 전도가 되시는 경우도 발생하고 특히 이제 지금 장비들은 전고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 장비에 비해서. 전고가 높은 장비들은 롤링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너링 하실 때 반드시 속도를 줄이시고 코너링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과속 방지턱 움푹 파인 곳은 저속으로 통과하거나 피해야 서브 프레임의 변형을 방지하고 장비 유격 발생을 피할 수 있다. 과속 방지턱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이 급하시다 보니까 이 무거운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그 속도를 줄이지 않으시고 과속 방지턱을 넘게 되면 차에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됩니다. 특히 서브 프레임 같은 경우가 뭐 저희가 강도에 다 맞춰서 설계도 되고 안착을 해놨지만 그 충격을 그렇게 완벽하게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꼭 과속 방지턱에서는 주의하셔서 주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도로 턱 등을 오로 내릴 때 받침목을 이용하여 타이어 손상을 방지하고 장비 충격을 완화한다. 네, 불가피하게 이제 인도에 올리셔서 작업을 하실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실 때 그 인도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타이어가 찢기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충분히 계셔가지고 그 턱의 높이를 조절을 하셔서 계단을 만드셔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가시고 내려오실 때도 나무를 충분히 계셔서 계단을 만드셔서 부드럽게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탑승함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선 안 된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데요. 본대를 든 상태에서 아웃트리거를 들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러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배너 작업이라고 해서 안내 표지판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작업이라든가 터널 내에서 작업하실 때 붐을 들고 이렇게 주행을 하시면서 작업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탑승함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셔서 또 높은 그 높이의
그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작업하셔도 절대 안 되고요. 아, 짧은 거리라도 탑승함에 사람이 태운 상태에서 운행은 불가하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고가도로, 육교 밑이나 지하차로, 터널 등 높이가 제한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상부 작업 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진출입 전에 제한 높이를 확인한다. 그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붐을 안착을 하셔야지만 아웃리그가 그 적을 수 있게끔 시스템이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붐레스트에 그 안전 센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통과 높이 도로를 주행하실 때 정보를 잘 보시고 이러한 그 안전 높이 같은 거 잘 확인하시고 주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후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 도움을 받아 후진한다. 그 일반 트럭 상용차하고 틀리게 그 고소작업차는 뒤에 부분에 그 붐이 안착이 돼서 붐 포스트가 뒷면을 다 가리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뒤를 확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후진하실 때 또 사람이 많은 곳이나 또 장애인분이 있는 곳에서는 식별이 어려우신데요. 지금 나가는 저희 장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포채널 블랙박스를 통해서 뒤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시야를 확보를 잘 하시고 그 후진하게 되시는데, 되도록이면 후진하실 때 그 뒤에 후방의 그 안전을 다 그 잘 봐주시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의해서 수신호에 의해서 후진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요런 사항들 유념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네. 턴테이블과 차량 샤시와의 U 볼트 체결 상태.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그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볼트의 느슨함이라든가 파단을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저 법적으로는 저희가 10년이 그 경과된 차량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 턴테이블 볼트를 전면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량 샤시와 장비를 그 연결하는 그런 그 유볼트 또 볼트가 바디하고 이렇게 체결되는 볼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 계속 진동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볼트가 풀림 현상으로 해서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에 그 흔들림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기적으로 꼭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네. 붐 인추 후 휨 상태. 네. 붐이 이제 직진도라고 합니다. 붐을 인출하셨을 때, 따뜻하게 이렇게 붐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뭐 간헐적으로 이제 관리가 잘 안 된 차들 보면 붐을 많이 뻗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렇게 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 지정된 본사나 지정된 A센터에서 붐 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휨 상태를 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외장 체인 또는 와이어 상태. 1톤은 그 와이어로 그 인입 인출이 되어 있고요. 뭐 3.5톤 기존 같은 경우는 인출 인입이 다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이시는 그 인출 인입 인출 쪽은 체인이나 와이어가 다 눈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확보가 되시는데, 안쪽에 인입 같은 경우는 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와이어나 체인이 느슨해졌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시간이 되면 주기적으로 작업할 많이 하셨을 경우는 센터를 통해서 A센터를 통해서 좀 관리를 좀 받으시고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작동유 누유 상태. 네. 저희 유압 장비들은 이제 작동유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누유가 발생하게 되면 초반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씩 그렇게 비치거나 하면서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비치는 데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되고 많이 흐르게도 되는데요. 유압유가 이렇게 누유가 됐을 때는 바로바로 그 여러분들께서 조치를 받으셔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작동유가 그 땅에 흐르게 됐을 때는 오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작동유 관리를 작업하실 때 누유가 되지 않게끔 충분히 작업 전 또 작업 후에도 확인을 잘 해주십시오. 네. 턴테이블 스윙 시 유격 상태. 턴테이블이라 하면 이제 그 붐을 이렇게 회전하실 때 이렇게 그 사용하게 되는데요. 장비가
이제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그 회전했을 때 이렇게 가만히 멈춰서 잘 버텨줘야 되는데 백니쉬라면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원기어가 있는데요. 이런 기어들을 좀 조작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그 조여서 그 유격을 그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 그 붐이 이렇게 유격이 좀 심하시게 되면 좀 정비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탑승함 무게 인디게이터 값 상태. 네. 탑승함의 인디게이터는 그 로드셀이라 해서 저희가 무게를 300kg, 400kg 이렇게 세팅이 돼서 이제 여러분께서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볼트라든가 무슨 그런 구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탑승함이 낑기셨을 때 이렇게 값이 초과가 돼서 그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면에 붙이실 때 이렇게 간섭을 받아서 무게가 틀어지거나 로드셀이 손상이 되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장비를 사용하시면서 상식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로드셀은 탑승함 밑면에 장착이 되고요. 무게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중을 받는 거를 견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무리하게 벽면으로 이렇게 밀어서 측면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심하게 가지게 되시면 로드셀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셀이 그 데미지를 입으면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셀은 위에서 아래로 받는 힘을 잘 견디게끔 돼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가해지지 않게끔 유의를 하셔서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붐대가 빠지거나 델릭 실린더 처짐 유무 상태. 그 장비를 사용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붐이 이렇게 멈췄는데 그 좀 더 이렇게 흐른다든가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붐이 빠진다든가 또는 붐을 이렇게 뻗어놓은 상태에서 닿게 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체크 밸브라 해서 이제 유압을 잘 잠궈서 이렇게 가둬놔야 되는데 체크 밸브에 이물질 같은 게 끼게 되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붐이 흐르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체크 밸브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뭐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뭐 실린더까지도 이렇게 수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센터를 찾아서 점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 사용은 가능한 한 교통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여 도로 점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네. 예전하고 틀리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을 통제하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그 작업하시는 그 지역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도로 점유 허가를 반드시 득하시고 또 신호수를 통해서 그 교통 통제를 원활하게 잘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도로상에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잘 보이도록 작업 표시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는 아웃티거를 확장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반드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확보를 해주시고 라바콘을 통해서 먼 곳에서도 다른 차량들이 공사한다는 식별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신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다 안전조치를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을 수신호를 하시면서 안전을 이렇게 확보해 주시는 신호수를 반드시 확보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장비의 일상 점검을 생활화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정비를 받는다. 장비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늘 진동이 있기 때문에 뭐 볼트의 풀림이라든가 뭐 각종 장치에서 그 느슨하게 이렇게 진동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해서 장비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께서 장비를 조작하기 전 또 후에 반드시 장비 상태를 아래도 하부도 보시고 상부도 이렇게 올라가서도 보시고 해서 항상 장비를 주의 있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몇 편에 나눠서 사용하는 요령이라든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자세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또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안전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